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개발을 해볼 거고요. 좀 더 확장을 해볼 겁니다. 실제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요 example, 요 포스트 실행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아마도 얘가 포스트의 모델인 것 같아요. 아티클이라고 만들긴 했지만 포스트고요. 자, 오늘은 유저 이겁니다. 자, 이거 복사를 해서 구글에다가 제이슨 밸리데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이슨을 검증을 해주는 녀석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고 valid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복사해서 네, 여기다가 넣어둘게요. 주석.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번에는 다른 요청을 날리고 다른 응답을 받아보는 걸 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가서 네, 눌러보면 위에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API에 users라고 해서 get 날리면 유저 목록이 오고요. 유저스에서 포스트로 날리면 유저를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스에 슬래시 id를 넣으면 유저가 조회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슬래시 1 하면 네, 이 정도가 나오죠. 실제로 유저스에 들어갔을 때 id 1 이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게 생기는 게 아니죠. 서버에 요청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올 거고요. 네, 일단 얘부터 고칩시다. 리팩터, 리네임. 얘는 왜 페일이죠? 선생님? 네, 손으로 고치면 됩니다. 아직 파일들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복사하시고 빌드를 하면 에러가 나겠죠. 에러 나는 곳 가서 붙여 넣어주면 그만. 아하, 번거롭긴 하지만 네, 이런 일 또한 자주 일어나죠. 현실 세계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러다가 오타 내고 오타내서 버그 만들고 버그 만들어서 밤새고 허다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만들어내지 않고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많은 밤샘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만들지 않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요거 네, 요렇게 유저스에다가 요청을 할 거고요. 가장 먼저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연습이 덜 된 거겠죠. 모델부터 만들어야겠죠. struct user 그냥 바로 디코더블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필요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서버에 요청을 해서 받아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디코더블이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쳐야 되고요. 어쩌면 밤을 샐 수도 있겠죠. 네임, 유저네임, 이메일, 폰. 경험상
네, 묶어서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면 뭐 컨벤션에 따라서 이거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웹사이트, 콤마, 오, province, 네, 콤마, city, 콤마, district, 콤마, street, 콤마, zip code. 얘들까지도 string, let created at, 콤마, updated at, 콤마, string. 참 쉽죠? 네.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 보면은 참고가 되겠죠. 위에란다. 밑에 요것들 보면은 참고가 되겠죠. 보시고 하시면 좋고, 이번에는 더미 데이터를 만들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서버가 있고 바로 API 요청을 하면 응답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허허, 버튼부터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request user. 네, request라는 버튼 바로 레거시가 되었죠. 바꿔줍니다. 포스트. 네, 그러면서 request 데이터 함수 또한 레거시가 되었습니다. 바꿔줍니다. 포스트. 붙여 넣어주죠. 포스트. 얘는 request user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왜냐면 유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해놓고 붙여 넣어주고 request user. 자, 이러고 빌드를 하면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내가 잘 못 만들었는지, 오, 바로 성공이 되었어요.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합시다. 데이터 대신에 얘는 포스트스라고 할게요. 이것도 안 되나? 오, 되네. 포스트스. 그리고 이렇게 해서 users. 얘는 유저 1, 유저 2 됐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문을 해서 users 넣고 프리뷰를 다시 돌리면 네, 잘 나옵니다. 여기서 request post 하면은 네, 이렇게 추가될 거고요. request user 하면 밑에 붙겠죠. 네, 슬프게도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아직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요걸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request post 하려고 했더니 request post 함수가 있어요. request post 얘부터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얘 뭐로 바꿀까요? request url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url로 바꾸고 입력 받읍시다. url string 이렇게 받읍시다. url string. 그러면은 여기다가 엔드포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url 스트링을 박으면 얘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URL이 아니라 쓸 수 있는데 그 이전 단계에 자,
이렇게 만들고 같은 함수를 일단 하나 더 만듭시다.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돌릴게요. 자, 리퀘스트 포스트 말고 리퀘스트 포스트를 복사해서 리퀘스트 포스트 복사해서 리퀘스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유저 하면 되죠. 네. 함수 이름이 이상하긴 하지만 네. 원래 우리 코드는 끔찍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얘를 눌러서 얘를 누르면 오케이 아주 끔찍해지고 있어. 아주 좋아요. 제가 원하던 게 이런 겁니다. 자, 포스트는 접어두고 자, 리퀘스트 유저 엔드포인트에 이렇게 유저스 그러면 포스트가 아니고 유저겠죠. 그리고 뭐 보낸 다음에 URL 검증 하고요. URL 세션에서 보내서 에러 받았는지 200인지 네, 데이터 받았는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디코디드 포스트가 아니죠. 유저죠. 유저를 받아서 디코디드.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반환하는 건 유저와 스트링의 set. 오케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더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은 request 유저. 다들 이렇게 코딩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미 잘 구현되어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가져와 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전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포스트 여기 중에서 유저의 네임을 가져와 봅시다. 유저의 점 네임 이렇게 해서 에러 네임 만약에 nil이 오면은 에러 네임으로 처리를 할게요. 네, 다 잘 되어 보이니 실행해보고 계산할 포인트 찾고 까지만 해볼게요. 유저 이 정도. 버그죠. 뭐지? 왜 여기 아래 붙죠? 여기 붙어야 되는데 보시면 포스트스 그쵸? 포스트스가 아니고 users 만약에 저보다 먼저 찾으셨다면 꽤나 집중력이 좋으신 상태입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하면 그쵸? 요렇게 하면 요렇게 오케이 잘 됐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쓰면 좋죠. 얍, 얍, 얍. 네. 하지만 더미 데이터 넣고 눈에 잘 보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새로운 데이터를 서버에 요청했어요. 그리고 받아왔습니다. 유저라는 데이터를 요청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생길진 어떻게 알았죠? 서버에서 이렇게 보내줄 거다라고 정한 문서를 봤고요. API 문서를 보고 우리의 모델은 이렇게 생기겠구만. 물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다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이 옵셔널인지 어떤 녀석이 리퀘어먼트인지 알면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다 내려준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ID, name, 유저네임, 이메일 뭐 이렇게 쭈르르르르륵 다 받았죠. 모델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요청할 버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청 응답 받은 녀석을 넣을 UI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잘 만들어져 있던 request post 아티클이었는데 포스트로 바꿨습니다. request post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request user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포스트라고 돼 있는 곳을 그냥 유저로 바꿔 주었습니다. 당연히 모델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는 프로세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응답은 이 유저로 잘 올 거기 때문에 네, 에러 검사하고 리스폰스 손도 안 댔죠. 그리고 데이터 잘 받아서 디코딩하는 부분만 유저로 바꿔서 보내줬습니다. 좋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넣어줬죠. 자, 여기서 문제 있나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두자면 굉장히 닮은 녀석인데 이 녀석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커멘트 너무 많다. 모델이 안 나와 있을까요? to 이렇게 나오는군요. id 타이틀 completed updated at user id 깔끔하네요. 네, 이 커멘트 아니고 to do 이 to도를 또 받아와야 한다면 어렵지 않죠? 네, to도라고 만들고 모델 만들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면 됩니다. 오, 하지만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요. 같은 코드가 반복돼요. 문제긴 합니다. 근데 같은 코드가 반복되는 게 왜 문제예요? 수정이 왔을 때 여러 개를 고쳐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수정 요청 왔나요? 수정 될 것 같나요? 아니요. 가시죠. 네. 문제는 이제 문제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면 다른 화면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요청사항 수정이 왔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도 잘 동작하는 녀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들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다른 화면에서 저는 화면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엄청 간단한 화면 만들 거예요. 만들어 둘게요. 네. 베스트 뷰. 물론 베스트의 데이터를 주진 않겠지만 여기서 v스택 넣을 거고 버튼 네, 누를 겁니다. 여기서 버튼 클릭했을 때 아니죠. 네. 버튼 클릭했을 때 띡 이 정도. 네, 버튼 클릭했을 때 이 정도라는 데이터를 응답 받아서 화면에 띄워줄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단하죠. 네. 여기 가서 또 이거 복사해서 오고 모델은 복사할 필요 없겠죠? 와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복사를 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빨리 만들 수 있다 이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을 다음 시간에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